2탄 조달업자와 점심 식사를 83 상띠임으로 계약한 신학교의 초라한 식사 탓도 있어 줄리앙의 우울은 차츰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푸케가 그의 방에 모습을 나타냈다. 겨우 들어올 수 있어서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네를 만나려고 이번으로 5번이나 부장송에 왔어. 언제나 문이 닫혀 있더란 말이야. 신학교의 문께에 감시원을 1명 세워두었었는데 어째서 자네는 외출 한 번도 하지 않느냐 말이야. 자신을 실현하는 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네는 많이 달라졌군 그래. 그러나 아무튼 다시 만나서 반가워. 오프랑 은화를 2개 쥐어주고 겨우 사정을 알았지. 처음 왔을 때 쥐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도 바보였어. 두 버스의 얘기는 끝이 없었다. 푸케는 말했다. 그런데 참 알고 있나. 자네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어머니 말인데 그 사람이 아주 독실한 신앙가가 돼버렸다네. 그 말을 들은 줄리앙의 낯빛이 바뀌었다. 그러나 푸케는 여전히 거침없이 말을 계속했다. 정열적인 줄리앙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지만 말하는 푸케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장 귀중한 비밀을 휘저어 놓은 셈이었다. 알겠나? 아주 대단한 신앙이란 말이야. 듣자니 성지 순례를 떠난다더군. 그런데 저 셀랑사저의 동정을 노상염탐하던 마슬롱은 생애 최대의 수치를 맛본 셈이지. 워낙 레날시의 부인은 놈 따위를 상대하지 않거든. 일부러 디종이나 부장송으로 고해를 하러 갈 정도니까 말이야. 부장송에도 온단 말인가 하는 줄리앙의 얼굴에 홍조가 살짝 떠올랐다. 아주 자주 오는 모양이던데 하고 푸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자네 지금 헌정신문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말인가? 푸케가 물었다. 헌정신문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은 거야. 대답하는 줄리앙의 말투는 아주 조용했다. 여기에서는 한 부에 30 수씩 받고 팔 수 있어. 아니 신학교에도 자유주의자가 있는가? 하고 푸케는 소리치고 나서 마슬롱 사제를 흉내낸 위선적인 간사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가련한 프랑스여. 이 방문은 줄리앙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겠지만 사실은 그것과는 달랐다. 그 다음 날 지금까지 한낱 어린애로 여기고 있던 베리에르 출신의 젊은 신학생에게서 들은 한마디로 중대한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신학교에 들어온 이후로 줄리앙의 행동은 모두 실수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 셈이었다. 그는 씁쓸한 기분으로 자기를 비웃었다. 분명히 매일의 행동 속에서 중요한 것은 교묘히 해 넘겼었는데 사소한 점에는 주의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노련한 무리들은 자질구레한 점밖에는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줄리앙은 동료들 사이에서 벌써 자유사상가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다. 여러 가지의 자질구레한 점에서 그는 꼬리를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동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는 틀림없이 대단한 악덕에 젖어 있는 셈이었다. 저 권위나 규범에 맹종함이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한다는 악덕이다. 삐라르 사제는 아무런 도움도 대주지 않았다.
고해실 밖에서는 단 한 번도 말을 걸어준 일이 없었고 그 고해실에서조차 저쪽에서 얘기를 걸어오기보다는 얘기를 듣는 일이 많았다. 만약 가스타 때는 사제를 선택했더라면 사정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 틀림없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이래 줄리앙은 이제 따분해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실패가 얼마나 커다란 것이었던가를 알려고 생각하고 그 목적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을 깔보는 완강한 침묵으로 벗들을 가까이 하지 않던 태도를 약간 고쳤다. 그러자 그들은 이내 복수 수단으로 나왔다. 줄리앙의 호의적인 태도는 냉대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는 일조차 있었다. 생각해보면 신학교에 들어온 이래 단 1시간도 특히 쉬는 시간이 그랬었지만 자기에게 있어 좋든 굳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적의 수가 불어나든가 아니면 정말로 덕이 갖추어진 신학생들 혹은 다른 무리들보다 얼마간 나은 신학생들의 호의를 얻든가 그 둘 중 하나였다. 보충해야 할 실패가 너무나 많아 웬만해서는 보충될 것 같지도 않았다. 그 이후로 줄리앙은 줄곧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했다. 요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인간으로 새 출발하는 셈이다. 가령 눈의 움직임 하나만 하더라도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장소에서 누구나가 눈을 내리깔고 지낸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베리에리에 있을 무렵에는 나도 무척 건방졌어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생에 임하는 사전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었어. 그리하여 나는 겨우 세상에 나왔어. 이제야 진짜 적에게 에워싸여 있는 셈인데 이것이야말로 내가 나의 소임을 끝낼 때까지 계속될 세상의 모습이리라. 한시도 잊지 않고 이 위선적인 태도를 지속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로구나. 헤르쿨레스의 위협도 무색해 보일 정도였다. 근대의 헤르쿨레스라면 식스투스 5세이리라 15년 동안이나 계속 본성을 숨긴 덕분에 원기왕성하고 거만했던 청년 시대를 알고 있는 40명의 추기경들에게 본때를 보여줬으니까. 학문 같은 것 여기서는 문제가 아니다. 줄리앙은 분한 듯이 중얼거렸다. 교의나 종교사 등을 아무리 잘 알게 돼봤자 표면상 문제로 삼아줄 뿐인 것이다. 그런 일에 대해서 모두들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 것은 나 같은 바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나의 장점이라면 학문을 빨리 익힌다는 것, 그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을 체득하는 재능, 그런 것뿐인 것이다. 대체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가치 그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나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건만 나는 덕이 만만해 있었으니 기가 막힐 일이지. 내가 언제나 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더욱더 적을 만드는 데에 힘이 됐을 뿐이다. 샤젤은 나보다 학문이 높은 놈이지만 작문 답안에는 언제나 일부러 잘못되게 써서 석차는 50번째로 떨어져 있었다. 놈이 첫째로 했다면 그것은 멍청이 정신을 잃은 탓이다. 한마디,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삐라러 신부께서 말해 주었더라면 무척 도움이 됐을 텐데. 일단 잘못을 깨달은 뒤엔 지금까지 죽을 만큼 따분했던 일주 5회의 연도라든가 성심찬미가라든가
오랜 근행도 줄리앙에게 있어서 가장 흥미있는 활동 시간이 됐다. 엄히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자기의 수완을 과신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던 줄리앙은 신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지목되는 학생들처럼 끊임없이 의의가 있는 행위, 즉 그리스도교적인 완성을 나타내는 행위를 해 보이려는 등 애당초부터 높은 것을 바라는 일은 없었다. 신학교에서는 계란 반숙 하나를 먹는데도 먹는 방식이 있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그 먹는 방법으로 안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웃을는지 모르지만 저 델리우 사제가 루이 16세의 궁정에 종사하는 어떤 귀부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계란 하나를 먹다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상기해 주기를 바란다. 줄리앙은 우선 깨끗한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다. 이 경지란 팔이란 눈의 움직임 등 그 몸짓에는 아무런 속세의 흔적을 나타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세를 생각하고 현세의 일체 공을 생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 젊은 신학생의 경지를 말한다. 흔히 줄리앙은 복도의 벽에서 목탄으로 쓴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보는 것이었다. 영원한 기쁨이나 혹은 지옥에서 영원히 끓는 기름을 생각하면 60년간의 실은 좀 문제도 아니다. 그는 이미 이러한 문구를 경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문구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대체 나는 평생 걸려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선남 선녀에게 천국의 좌석을 파는 일인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가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일까? 성직자인 나와 속인의 눈에 비치는 그것이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몇 달 동안 한시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노력해 보았지만 줄리앙에게는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이 보였다. 그의 눈의 움직임이나 입가의 표정에는 가령 순교를 하려고는 할 망정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인내해 넘기려는 절대적인 신앙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시골뜨기들에게 앞질리는 것을 보는 것은 줄리앙으로서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한 무리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는 듯한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아 넘기려는 열렬하고도 또 맹목적인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얼굴은 이탈리아의 수도원에서 곧잘 볼 수 있는데 저 게로시노는 그 종교화 속에서 이런 종류의 용모의 완전한 전형을 우리들 속인을 위해서 남겨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얼굴 표정에 도달하려고 줄리앙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